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치매 증상, 뭐,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 젊은 분들도 치매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뭐 50 중반에 들어가니까, 치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뭐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치매 잃어버리면 이게 기억을 못하는 퍼센티지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심하진 않습니다. 아직 심하진 않은데, 근데 어떤 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가 뭐 이렇게 건망증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뭐 그런 게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저희 아내나 저희 가까운 뭐 친척분들 이렇게 보면, 또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게 심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끔씩 또 그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치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뇌의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쵸. 뭐, 뇌에서 이제 뭐, 뇌세포 간에 서로 뉴런의 신경 조직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추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하고, 언어적인 표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는데, 결국은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몸에 그 혈액이 한 100이 있다라면, 그 우리 뇌에서 담고 있는 혈액의 양이 한 20 정도 된대요. 젊은 사람의 경우. 어리고 젊은 사람의 경우 한 20 정도 되고, 연세가 많아서 한 60, 70 이렇게 되면 이게 뇌에 있는 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뇌에 있는 피가 한 10, 15, 16 이렇게까지, 한 15 정도 되면 치매가 심해진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는 20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18밖에 없다든가 17밖에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뇌에 있어야 될 피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있고, 밑으로 내려왔던 피가 다시 뇌로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이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의 경우 하루 24시간을 지내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낮 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뭐 앉아 있거나 걷거나 또 활동을 하는데, 낮 동안에는 피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에 있던 하여튼 다리로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엉덩이로 앉아 있고, 앉아 있어도 머리에서 피가 빠진다는 그 뭐 일본 어떤 교토대학인지 어디 거기서 연구가 있었대요. 사람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한 30분 있다가 뇌 혈류량을 점검을 해보니까 혈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원래 있던 것보다 부족해졌더라. 그러니까 엉덩이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걸어 다녀도 머리에 있는 피가 좀 빠지기는 빠져요. 근데 문제는 낮 동안에는 혈액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잠자는 동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누워 있으면 다리에 힘이 전혀 안 가잖아요. 그죠? 누워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가 또 잠을 되게 안 자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뭐 고3이다, 뭐 학교 다니는데 시험 기간이다, 또 직장 생활하는데 뭐 업무가 많아서 집에까지 와서 처리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내려갔던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하다, 뭐 칭찬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또 문화 현상들도 또 있죠. 하여튼
일단은 원래 사람은요, 제가 뭐 의사분들도 연구 때 최소한 7시간, 최소한 6시간, 많게는 9시간까지 잠을 자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그 왜 잠을 자는 게 좋은가 하면 밑으로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잠을 10시간, 11시간 자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왠가 하면 피는 또 순환이 돼야 또 심장이 움직여주고 장기들이 또 움직여주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움직였다가 회복하고 움직였다가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도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칭 구조. 오른쪽, 왼쪽. 대칭 구조를 갖고 있고, 앞쪽, 뒤쪽도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대칭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오른손잡이로 살잖아요.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면 우리가 이 대칭 구조가 깨져요. 또 왼손잡이로 계속 살면 이게 10년, 20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30년, 40년쯤 지나면 이 대칭 구조가 깨지면서 몸에 이상 현상이, 이상 징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나이 40만 되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신체 골격이 탄탄해 보이잖아요. 딱 일직선에 뭔가 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허물어져 내리고, 허물어져 내릴 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막 치우쳐요. 치우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칭 구조가 깨지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요인이 기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립근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립근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립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자, 목에 있는 경추. 이것도 척추예요. 예. 이 허리, 가슴부터 꽁지뼈까지 있는 이 척추, 이걸 요추라고 하잖아. 그죠? 그 경추와 요추를 합쳐서 척추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우리가 몸의 가운데 이렇게 센터에 있잖아요. 그죠? 척추를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 몸을 이렇게 고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립근이에요. 기립근. 똑바로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립근이 없으면 척추가 다 무너져 내리겠죠. 디스크가 다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러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척추가 이렇게 기립근, 사람을 똑바로 세워 놓는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몸 기자, 설립자, 뭐, 근육 근자, 이래 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뿌리 근자 쓰는지. 하여튼, 이 기립근이, 오른손잡이는 자꾸 살면 살수록 결국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직업의 종류와 뭐 공부 습관이나 자세 습관에 의해서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느리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립근이 돌아간다, 이거는 저는 생각에 그 사람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많은 병을 앓으면서 살 거냐, 병을 좀 덜 앓으면서 살 거냐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또 왼손잡이들은 기립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립근이 돌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이 기립근은 이렇게 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기립근이 뭐 기립근만 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립근은 이 등 근육을 통해서 양팔 근육과 등 근육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기립근은 꽁지뼈쯤에 내려가서 골반에서 양쪽 다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립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립근이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골반도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걸음걸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걸음걸이가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나가는 위치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는데, 여러분들 뭐 제 말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떤 책상이나 테이블에 그 위에 딱 올렸는데 카메라가 자기 발등 쪽을 향하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보는데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뭐 청테이프나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어떤 선을 하나 꺼요. 아니면 이렇게 장판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 있는 장판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 장판이면 거기다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로 가로선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양쪽 발가락 끝, 엄지발가락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발을 보면 안 돼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20걸음 정도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그걸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걸음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보지 말고, 근데 본인은 동일한 위치를 걷는다 생각하고 자꾸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한 30초 지나면 카메라 기능을 끄고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 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오른발이 뒤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자꾸 왼발이 뒤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차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차이 나는 사람은 이거 조금 문제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 원래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 테스트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오른발이 뒤로 나와서 저는 예전에요 오른발이요 왼발보다 거의 한 1.5cm에서 2cm 정도로 계속 뒤로 갔던 사람이에요. 길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게 몸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길이끈이 오른쪽에 돌아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른손잡이들은 결국 나중에 오른쪽 등 근육이 자꾸 발달이 돼요. 오른쪽 등 근육. 뭐 이래 물바게스를 잡아도 오른손, 글씨를 써도 오른손, 마우스를 해도 오른손, 밥을 먹어도 오른손 하면 나중에 보면 오른쪽 등 근육이 계속 발달이 돼요. 그리고 물건을 잡아도 오른손을 잡으면 결국 오른쪽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사람은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는 피가 잘 들어와요. 피가 잘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왼쪽 다리와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피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상체도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양쪽 어깨 있잖아요. 양쪽 어깨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체를 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쓱 하고 부드럽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올 때는 뭔가 꼭 무슨 자동차 브레이크를 파킹 브레이크를 좀 약하게 잡았는지 가기는 가는데 약간 찍찍거리면서 그냥 잘 안 가려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이것도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씩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길이건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빨리 제자리 갖다 놔야 돼요. 그게 골반도 틀어버리고 다리도 틀어버리고 심지어 창자에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도 장관막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도 바꿔나가고 뭐 오른쪽은 피가 잘 들어가는데 장관막 왼쪽 라인은 피가 안 들어가면 이제 소화불량 걸리고 뭐 변비 막 하여튼 설사 치질 뭐 명치통증 오만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게 길이끈이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 찾아보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거의 저 혼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 동영상을 치매 관련해서 저 이 얘기 치매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진짜 좋아지신 분들을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쉬운,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 기립근이 돌아갔는데, 골반이 틀어졌는데, 카메라가 어떻고, 이런 말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동영상을 봐야 될 의미를 못 찾게 되겠죠. 이제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가족들이죠, 가족들. 부모님이다, 자녀다, 친척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몰라요. 뭐 옆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 동영상을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거 뭐 기존에 있던 세상적인 어떤 이론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뭔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립근이 돌아가고요. 골반이 틀어지면요. 이게 피가 내려갔던,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면서 내려갔던 피가 이 몸이 꼬여 있으니까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서 저녁이 되면 누워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붙들려 버려요. 다리에 붙들려 버리고 창자에 붙들려 버리고 상체에 붙들려 버리니까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밤에 자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뇌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제가 이건 내 장담하건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면요,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머리로 올라와요. 골반이 틀어져서 꼬여있던 허리 혈관에 붙들려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치솟아 올라와요. 기립근이 돌아가서 오른쪽 덩근이, 왼쪽 덩근이, 오른팔, 왼팔 막 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피가 제대로 맞춰지면요, 몸 전체 순환이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열감이 올라오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 실제로 반자동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올라와서 나중에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올라왔던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노화가 진행이 돼요. 이게 뭐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고혈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또 당이 올라가고, 뭐 하여튼 몸의 대사 기능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요. 차가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났는데 한 10년 먹은 차야. 10년 굴러다닌 차예요. 근데 또 사고도 한 두어 번 났어요. 뭐 부속품이 망가져서 차가 고장 나면 부속품 갈아주면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차 중에 제일 나쁜 차가 무슨 차인가 하면 교통사고 난 차예요. 그게 뭔가 하면 차의 축이 흔들린 차예요. 축이,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축. 그러니까 그 축이란 말은 우리 몸의 기립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축이 흔들린 차는 부속품을 아무리 새 거로 갖다 놔도 그거는 원래 돈을 많이 주고 사면 안 되는 차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속여서 파는 거죠. 그죠? 차축이 흔들린 차는 그건 원래 타면 안 되는 차예요. 그거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게 되는 수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쇳덩어리잖아요. 다시 펴도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그러니까 다시 펴놓으면 어떻게 굴러가긴 굴러가요. 근데 조심스럽게 타야 돼요. 바로 폐차장으로 보낼 필요는 없고, 그것도 알고 타야지. 모르고 새 차처럼 막 몰면 차가 이제 큰 사고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립근은 차로 표현하면 차축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휠도 잡아주고 가운데 대들보처럼 차축이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휘어져 버리거나 이러면 그걸 다시 펴야 되고, 작업이 큰 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한다고 해서 또 100% 회복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그러면서 자꾸 부속품이 빨리 나가요. 왜? 차축이 흔들리니까 부속품이 안정성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장기 기관들 있잖아요. 차축이, 기립근이 흔들려 버리면 장기 기관들이 전부 다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위장이, 창자가, 폐가, 간이, 뭐 방광이, 자궁이, 뭐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자꾸 못해요. 혈액순환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게, 여기서 꼬여있는 거,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 안 그래도 순환이 안 되는 거, 여기서 해결하기 바쁘니까 머리까지 피가 올려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기립 보행을 하니까, 똑바로 서서 보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낮 동안에는 자꾸 다리에 힘을 주고 하니까 피가 일단 내려왔다가 자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왔던 피가 꼬여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꼬임을 풀어주면, 그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제가 많이 올려놓은 동영상이에요. 대사증후군. 이래서 1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확 억울로 하려고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한번 받으시라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조심스럽게 적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자기가 느껴요. 나빠지는 것도 자기가 느껴요. 그냥 느끼기는 느끼는데 부정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느끼기는 느끼는데 부정할 뿐이에요. 나중에 자기 지금 뭐 자기 집을 못 찾는다든가,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을 못 해낸다든가, 뭐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해낸다든가. 자기는 알죠. 남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고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좋아질 때도 있어요. 좋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균형을 잘 잡아보고, 기립근을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잠자는 것도 잘 적용을 하고, 운동하는 방법도 잘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립근이 제자리 돌아오고, 골반이 제자리 돌아오고, 그러면 장기도 살아나고, 치매 현상도 점점 약해져 가고. 그 치매가 무섭잖아요. 평상시에 다 알던 것들이 자기가 모른다고 느낄 때, 그거는 제가 듣기에 그 공포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만 살고 싶다. 막 이 정도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로. 근데요, 그 절망감이요. 아, 내가 어떤 생각하면, 아, 누가 이거 알기 전에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막 그런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랬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갖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제가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치매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 치매 좋아지는 케이스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자, 근데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그러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걸, 그럼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이 있느냐? 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모래주머니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봐야 될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장길성 오른손잡이 운동법, 뭐 이런 것 좀 찾아보면 좋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좀 동영상을, 처음부터 이 방대한 내용을 들어가려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제 동영상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좋을까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죠? 오른손잡이는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왼손잡이는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뭐 장길성 기립근 운동법,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 뭐 본인 스스로 그 치매를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 도와준다라는 거는 제가 보면 성인이 아니고는 좀 힘들어요. 지극히 효자나 효녀가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희생할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왜? 본인 해도 또 부모님이 안 따라줘.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배워도 가르쳐 줘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던데. 자, 일단은 기립근을 조금 기립근 운동법도 여러 개 있어요. 장길성 기립근 운동법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잡이, 이제 주로 오른손잡이 위주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혹 왼손잡이신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그 스트레칭 바를 앞에다가 어디 걸어놓고 왼손에 딱 잡고 기립근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다 제자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오른손잡이가 기립근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하느냐 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런 운동들을 해 보시면서 뭔가 좋아진다고 느낀다거나 분명히 어떤 변화들은 느낄 거예요. 또 불면증 치료법하고 뭐 이렇게, 불면 치료법이 아니라 불면증 뭐 치료하려면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이게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병이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고혈압이 생겼다, 그냥 당뇨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 먹는 거밖에 없어요. 약 먹는 거. 근데 약도 효과는 있죠. 약은 치료제는 없어요. 고혈압 치료제가 있나요? 고혈압은 치료제가 없어요. 당뇨도 치료제는 없어요. 그냥 정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치료제는 없어요. 그 망가진 장기를 치료해주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죠? 정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냥 붙들어주는 거야. 빨리 안 죽도록. 붙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어. 그 하여튼,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동영상이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어, 필요한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막 할 얘기는 많은데 너무 길면, 여러분들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동영상이 이렇게 너무 길면 좀 짜증 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치매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고혈압이나 치매나 똑같은 병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화불량과 치매는 사실은 똑같은 병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치매나 똑같은 병이에요. 그게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니까 기억력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걸 그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머리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치매라고 하는 거지, 치매가 이상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화돼서 병을 가지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고혈압도 있고, 그 중간에는 소화불량도 있고, 그 중간에는 뭐 하여튼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뭐 위궤양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하여튼 치매는 뭐 부끄러워하고 이럴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될 병 아닙니다. 제가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치매가 걸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 못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치매가 걸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놓을 겁니다. 또 살려놓을 자신보다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뭐 안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빠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그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올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